이거 크라운 안 했어야 되는데 과잉 진료를 한 거 아닌가?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기입니다.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면 안 씌워도 될 것 같았는데 크라운을 씌운 것 같아요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크라운은 어떨 때 씌워야 되고 어떨 때 안 씌워도 되는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럼 환자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왼쪽에 인레이가 파절됐다라고 해서 오셨어요. 그래서 국화를 찍었는데 약간 초점은 안 맞지만 여기 있는 인레이가 깨진 거죠. 이런 경우에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. 크라운의 교과서적인 기준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선이 보이잖아요. 그루브라고 하는 골입니다. 골. 근데 얘는 지금 인레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인레이가 지금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. 골짜기로부터 여기 끝에 이 면까지 반이 넘으면 크라운을 해도 된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이 4등분 했잖아요. 여기에 산이 하나씩 있어요. 이렇게 산이고 여기도 이렇게 산이고 여기가 꼭대기예요. 산 꼭대기. 여기도 산 꼭대기. 여기도 산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아래 치아의 절구 역할을 하는 데가 이쪽 부분이에요. 입천장 부분. 이 큰 산. 얘가 절구 역할을 합니다. 얘가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또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할 때 적게 남아있을 때는 깨져나갈 확률이 더 높겠죠.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다 설명을 드려요. 이렇게 다시 씌워둘 수 있다. 이렇게 원하시면 할 수 있지만 깨져나갈 가능성이 있다. 이 깨져나가는 건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. 환자분의 드시는 음식의 종류, 뭐 질긴 걸 자주 드신다던가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시다든가 아니면 뭐 양치를 습관도 여러 가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상 습관, 밤에 잘 때 이갈을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깨질 거예요 아니면은 오래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하죠. 치과 의사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. 저는 이렇게 뭐 복잡하게 사는 스타일이고 심플리파이 해서 하는 게 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혼선도 안 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간단히 치료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장단점, 이렇게 다시 씌우는 경우에 깨져나갈 수가 있죠. 돈이 이중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씌웠는데 1년도 안 돼서 만약에 깨져서 와, 그럼 서로가 난감하죠. 저도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환자는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차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로의 신뢰가 깨지든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. 다시 인레이를 씌울 경우에는 이거보다 또 더 약간 치아가 삭제될 수도 있잖아요. 치아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치아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얇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크라운의 장점은 깨져나갈 확률이 제로로 줄어들죠. 3년 안에 깨진다면 그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그냥 해드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 거의 없지만 아무튼 이런 파절의 위험이 없다. 대신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치아를 더 많이 깎아야 된다. 보철물은 연한이 한 15년 되면 뜯어보시라고 많이 권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뜯어보고 비용이 들어가고 얘도 2차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안쪽에 깊은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치아랑 안이 썩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그때 가서 크라운 하면 크라운 하는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. 이분은 크라운을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. 이분이 또 그리고 저희 실장 친구입니다. 과잉 진료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크라운을 씌우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외에도 크라운을 씌우는 기준은 우선은 어금니 경우에는 신경치료하면 반드시 크라운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. 어디 유튜버한테 들으시고 레진 빌드업 하면 안 되냐 뭐 계속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아닙니다. 그거는 100%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돼요. 잘못된 치료예요. 레진이 뭐 아무리 성상이 발달되고 하더라도 성상 자체가 굉장히 차이 나요. 치아를 깎아보면 압니다. 치과 의사들은 알아요. 그런 강도로 치아를 유지할 수 없어요. 그리고 닳고 그래서 교합적인 측면이나 오래 쓸 때 여러 가지 후속적인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고 치아가 깨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가운데 구멍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겉에 남은 치아들이 그런 교합력을 받다 보면 깨져나가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.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는 또 크라운을 반드시 씌워야 되고요. 충치가 너무 과도하게 사방으로 다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인데요. 충치가 이제 먹으면은 안에서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. 여기도 그렇게 해서 인내를 한 건데 안 보여서 결국 이렇게 크게 겉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. 충치가 검게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서 이렇게 판 게 아니라 안에서 잘
잘하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여기 껍데기 근처까지 이렇게 다 썩습니다. 근데 이렇게 썩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씌울 수 없어요. 이 껍데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씌우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깨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크게 썩은 경우에는 신경까지 침범은 안 했더라도 크라운으로 씌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크라운을 씌우고요.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